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5대 독자라고 아이를 개망난이로 만들려는 시어머니에게 막말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살, 3살 아들 둘 키우는 30대 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첫째 아들 교육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죠. 둘째가 태어나기 전까지 첫째는 5대 독자였습니다. 저는 내심 딸을 바랬지만 첫째가 아들이었어요. 바라던 딸은 아니었지만 내 새끼이니만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이였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고요. 첫째 임신 중에 성별이 나와서 시댁에 알렸을 때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좋아하셨고 아이를 낳았더니 과한 선물도 주셨습니다. 저는 엄두도 못 내는 고가의 명품백. 아이가 자라면서 시어머니는 어딜 가시나 손자 자랑을 하셨어요. 저희 첫째가 남자아이 치고는 말이 좀 빨랐는데 그게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 아이가 뭐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모든 행동에 의미 부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 인정받는 것 같고 저희 아이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첫째를 낳고 거의 5년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저희 집에 아이를 보러 오셨습니다. 불편할 때도 많았지만 시어머니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예쁜데 이 아이가 커서 아이를 낳으면 나는 그 아이가 또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생각을 하며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이가 크면서 점점 걱정이 쌓여만 갔습니다. 아이가 너무 버릇없게 자라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죠. 다행히 어린이집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전화는 없었지만 이건 아닌데 싶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째 앞에서 5대 독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아이가 떼를 부리면 시어머니는 뭐든 다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안 해주면 시어머니께서 다 해주셨어요. 아이가 점점 때가 늘더니 할머니가 있을 때는 괜한 심통을 부리거나 떼를 쓰거나 하는 일이 점점 늘더라고요.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 엄마들과 모여서 아이들 놀게 해주고 할 때 보면 저희 첫째는 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말도 없이 가져간다던가 하는 행동을 종종 보게 되니 엄하게 훈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한다는 핑계로 제대로 훈육을 하지 못했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좀 엄하게 훈육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크면서 배운다고 하면서 그냥 두라는 말만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런가 했습니다. 근데 점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둘이 있을 때 훈육하고 잔소리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안 들으려고 했지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시면 첫째는 너무 기고만장해서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어른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지나가다 어른들 툭툭 치고 제 아들이지만 진짜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계실 때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훈육했습니다. 근데 나와서 시어머니를 보면 아이가 바로 마음이 풀어지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친정언니 딸아이가 저희 첫째와 동갑이에요. 자주는 못 만나지만 가끔 만나서 놀면 싸우거나 하지 않고 잘 놀더라고요. 조카가 순한 성격의 여자아이라서 양보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가 6살 때 저희 언니가 하루만 아이를 데리고 있어달라 해서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와 조카는 사이좋게 잘 놀았어요. 점심도 해 먹이고 간식도 먹이고 하는 것이 좀 귀찮기는 했지만 둘이 잘 노는 모습을 보니 참 예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카가 우는 소리가 나서 달려가 보니 저희 첫째가 조카의 머리를 장난감으로 마구 내리치더라고요. 조카는 울고 저는 너무 놀라서 왜 때렸냐고 했더니 첫째는 대답을 안 하고 화가 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조카를 달래고 나서 첫째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왜 때렸냐고 했더니 저한테 성질을 내면서 하는 말이 난 5대 독자니까 괜찮아 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아이를 잡아 끌어다가 양팔을 잡고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얘기했어요. 한참을 입 다물고 있는데 잘못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잘못했다고 했고 다시 이런 일 있으면 엄마가 너에게 매를 들 것이라고 엄포도 놓았어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가 5대 독자 소리 입에 달고 사는 거 듣기도 안 좋고 아이 버릇 나빠질까봐 말렸었는데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고 첫째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쪼르르 달려가서 저한테 혼난 것을 일러바치더군요. 시어머니 난리가 났죠. 네가 뭔데 우리 귀한 5대 독자를 혼을 냈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가 뭔데? 나는 얘 엄마인데?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가 자기 입으로 자기는 5대 독자라서 사람을 때려도 된다고 하는 게 정상이라 생각하냐? 내 앞에서 5대 독자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다 가만 안 둘 것이다. 흥분해서 정신없이 말한 것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내용으로 막말 섞어가며 얘기했습니다. 남편과 첫째, 시어머니 모두 깜짝 놀라고 저는 너무 정나미가 떨어져서 핸드폰과 지갑만 챙겨서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바람 좀 쐬다 들어갔어요. 내가 낳은 아이지만 너무 실망을 하니 전처럼 예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내가 교육을 시킨다 해도 할머니를 만나면 교육시킨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한 결과 아이와 시어머니를 자주 못 만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예전부터 5대 독자 어쩌고 하시면서 아이 비위를 못 맞춘다고 아이 앞에서 저를 혼내던 시어머니이니 아이가 시어머니를 자꾸 만나면 제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는 한 달에 한 번만 보게 했어요. 남편이 저희 의견을 전달했더니 시어머니 난리가 났죠. 저에게 전화로 소리 지르고 욕까지 하시길래 평생 아이 못 보는 것보단 당분간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이 낫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아이 못 보실 줄 알라고 세게 나갔더니 시어머니도 한풀 꺾이더라고요. 1년 정도 시어머니와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보고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저와 남편의 엄격한 태도와 잔소리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니 점점 순해지더라고요.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거, 친구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는 거 같은 기본적인 예의부터 가르쳤습니다. 습관이 되니 잘 하더라고요. 1년 후부터는 시어머니 편하실 대로 저희 집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강하게 나간 것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아이 앞에서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는 아이도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분위기가 되니 아이도 제 말을 잘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이젠 진짜 5대 독자 소리 안 나오게 되었죠. 첫째가 아들이니 둘째는 딸이었으면 하고 내심 또 바랬지만 둘째도 아들이더군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도 아들이라는 소리에 더 기뻐하셨어요. 최근에 남편과 얘기하다가 이때 일이 생각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남편이 그래요. 제가 그때 강하게 나가지 않았으면 우리 첫째 큰일 날 뻔했다고요. 나는 5대 독자니까 괜찮아. 이런 정신 상태로 살다가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자존감은 낮아지고 게임에 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었을지도 몰랐겠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저도 아찔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막말까지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은 핑계를 대자면 어렴풋이나마 제가 씨바지 취급을 받고 있단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뭔데 우리 귀한 5대 독자를 혼을 냈냐? 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내포된 의미, 남편의 아이를 낳아준 여자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막말을 하고 강하게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 뜻에 따라주었고 결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쓰니님 혼자서 시어머니, 남편, 아이까지 전부 교육을 시켰네요. 대단한 능력자세요. 이런 분이 바로 현모양처가 아닐까 합니다.